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은 분리돼 있다는 그 자체인지.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10명의 학생들 중에 3명은 숨졌고 2명은 의식을 찾았는데 아직 5명은 의식이 없습니다. 원인은 역시 보일러 가스 누출 같고요. 속보 준비했습니다. 2명은 의식을 회복했어요. 네. 가장 먼저 회복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물도 마시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네. 부모님하고 면담까지도 했다 그럽니다. 상태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한 명이 또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물도 마시고 지금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7명이죠. 그러니까 생존한 학생들이 네. 강릉에 5명, 원주에 2명 있죠. 네. 그 강릉에 5명 중에 2명 학생이 깨어났고 그럼 이제 5명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식이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한 3명 정도는 아직도 기도 사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 사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가호흡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받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사고 원인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스 누출. 일단 일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 수치라고 그러는 게 20ppm 정도 되는데 네. 현장에서 발견된 가스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에서 159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8배? 8배 네. 가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법적으로 100ppm을 넘어가면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보다도 1.5배 가량이 높았다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면요. 이거 넘어갔군요. 네. 201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학생들이 어떻게 돼 있었나 볼까요? 이게 이제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복층형 구조의 예. 방이 3개였는데 이렇게 4명, 1명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통이 가스보일러, 우리들 집에 있는 가스보일러 연통이 분리됐다. 그렇습니다. 그 네. 보일러, 가스 보일러가 있고 거기에 바로 연통이 연결돼 있는데 네. 그 연결된 부분이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배기가스가 유출이 됐고 아마 거의 뭐 확실하겠지만 그 네. 배기가스 저게 그러니까 저 연통이 실내에 있는 겁니까? 실내에 있고 바깥으로 왼쪽에 있는 뭐 실내로 네. 연결된 건데 지금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저게 2cm, 3cm까지 틈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네. 저기서 배기가스가 유출이 된 건 확인을 했고 배기가스 성분을 정확하게 뭐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게 거의 확실하겠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국가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성분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예 본체를 뜯어내서 도대체 왜 저렇게 어긋나는지까지도 확인할 상황입니다. 경찰 브리핑을 보니까 마침 자막이 나가는군요. 연통 일부가 분리된 걸 확인했다더군요. 네. 방금 사진에서도 봤지만요. 네. 1차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과거에는 보일러가 흡기구하고 배기구가 아예 분리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기구와 배기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한 곳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흡배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저렇게 연통이 분리되거나 그러면은 불안전 연소가 되고 연통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나 이런 불안전 연소된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고 네. 그게 집안으로 빠른 속도로 번졌다. 확산되고 그걸 이제 학생들이 마시면서 네. 지금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저희 어렸을 때 연탄가스. 네, 연탄가스로 많이 더. 그때는 정말 네, 그걸로 그랬었죠. 많이 숨졌죠. 근데 참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학생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다는데요. 의료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독 정도는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심한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의식인데 초기부터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독은 상당히 심한 걸로 당장은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고압산소 치료하면
의식은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많긴 한데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됩니다. 대화 안 됩니다, 지금. 일단은 의식이 호전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좋아지다가 또 며칠 지나서 다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5명 학생의 의식이 없는데 고압 산소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 그러냐면 장비 저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산화탄소가 이 산소에 비해서 200배나 혈액의 응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달라붙어서 몸에 산소를 공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걸 일종의 씻어내는 작업, 혈액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군요. 고압산소를 이 압력을 강하게 해서 산소를 주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산소가 뇌까지 안 가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고 펜션 학생들이 묵었던 방이 앞서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방 하나인데 201호인데 사진을 다시 볼까요? 네. 거실이고요. 네. 복층형으로 되어 있고 방이 3개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저기서 이게 뭐 참 뒤늦은 이야기지만 어느 친구 한 명이라도 이제 중간에 자다가 깨어서 밖에서 쓰러졌더라면 뭐 또는 뭐 이런 아쉬움 한 명만 밖에 쓰러져 있었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펜션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희망스러운 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은 가장 먼저 중추신경계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쓰러지죠. 그래서 바로 어지럽고. 무기력증이 네.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마비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 중에 누구 한 명이 아예 집 바깥에 있었다면 모를까 집 안에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네.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가스 감지기를 외부에서 알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설치를 했어야 네. 그래야 누군가 와서 그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방이 저렇게 넓은데 어떻게 저 방에 나눠 자던 친구들이 다 중독이 됐을까라는 질문에는 그나마 방이 넓어서 사망 이렇게 희생자가 좀 줄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뭐 네. 그럴 수가 있고 잠깐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증상 중에 하나가 졸음이 또 옵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졸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늦게까지 놀다가 잠이 의식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로서는 졸려서 잠이 드는 건지 내가 가스에 중독되는지를 아예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네. 이게 학생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그야말로 수능 끝나서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우정 여행 간 거더군요. 네. 네, 뭐 그래서 훨씬 더 안타깝고 꼭 마치 제 자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체험학습이지만 네. 사실은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체험학습 형태로 해서 학교의 결석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아예 그 학생들이 네. 일종의 이제 여행을 떠난 거죠. 네. 그래서 KTX를 타고 가면서 네. 이 해시태그를 우정여행이라고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2, 고3 때 같은 반이었거나 친했던 친구들끼리 같이 네. 체험학습을 내고 갔던 거죠. 이거는 숨진 김모군의 SNS를 발췌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3시까지는 이 펜션 주인이 이렇게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3시에 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는요. 아래층에서 그 학생들이 뭐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2박 3일 예약했었고요. 3시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네. 학생들 이제 어린 학생들이니까 친구들과 놀러 간 거 특별히 네. 이제 수능 끝나서 부담도 없었으니까 늦게까지 움직이면서 놀았겠죠. 그 네. 사이는 아무래도 출입문도 왔다 갔다 했었을 것이고 가스가 설령 노출이 됐다고 할지라도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 사실을 몰랐을 네. 거고. 그러니까 새벽녘에 이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네. 수순일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 저희가 인터뷰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부모님들 모습이 잠깐 있습니까? 네. 여기는 숨진 학생들이 안치된 병원인데요. 네. 부모님들 뭐 몸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충격에 빠졌고요. 네. 이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일부 보도 보니까 학생들이 이미 상당수가 10명 중 상당수가 이미 대학은 합격 네. 수시로 합격한 상태는 대선고 교사 말에 따르면 학교 네. 생활도 굉장히 착실하게 했던 학생들이고요. 네. 대부분이 또 대학 입시에서 네. 합격을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였던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네.
제도적인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이다. 그러니까 숙박업이 아닌 거죠. 네. 민박업으로는 정확하게 등록한 펜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하는 게 특별하게 요건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민박이거든요. 네. 그 생각했으면 주인집에 같이 방 하나를 얻는 정도 형태로 생각하지만 펜션들 그렇게 운영 안 되잖아요. 네.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기점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그럼 이거는 저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하는 겁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네. 숙박업소가 아닌데 사실 숙박업소처럼 쓰이고 여기는 또 다른 관리 감독도 없이 학생들만 묵었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게 또 올해 9월부터 네. 일산화탄소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캠핑장, 그러니까 이 캠핑카라든가 아니면 텐트 같은 시설 안에는 또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또 숙박업소도 아니고 캠핑업소도 아니니까 그것도 빠져 있어요. 네. 제가 오면서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은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래요. 건전지 네. 몇 개 넣으면 6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이게 그 과거에는 우리가 펜션에서 화재 사건도 나기도 했었고 네. 글램핑하다가 화재 사건 나는 이런 참사가 그랬죠. 있었잖아요. 네, 부자가 숨진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만 규제를 했던 거고 이런 민박 같은 형태는 별도로 근데 이게 규제를 이제 안 했던 그럼 겁니다. 저 보시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 그럼 숙박업처럼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싶지만 사실 숙박업으로 허가 내려면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방시설도 점검도 정기적으로 심지어 받아야 이 되고 커튼까지 방염 커튼 쳐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나 마찬가지인 펜션들이 또 꽤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저기는 그나마 집 한 채이지만 뭐 수십 채를 운영으로 해서 공동 캠핑을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네. 그냥 펜션으로 가고 나면 특별히 소방 점검이 훨씬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샘플을 뽑아서 점검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안전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 민박 같은 형태는 농민이나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로 한다기보다는 집 옆에 저렇게 건물을 하나 져놓고 그래서 이제 농가 소득 부업으로 이제 네. 저런 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만약에 사업 형태로 한다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뭔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6월인가요? 또 이런 펜션 농업촌 민박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제 점검을 했는데 하필 또 이 7월에 또 7월에 등록했더군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벗어나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특히 지금도 연립주택 이런 데는 가스 난방하는 데가 많고요. 네. 저기 따져 보니까 특히 이맘때 사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겨울에 보일러를 많이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여기 민박에서만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배기가스가 이렇게 이탈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 사고가 23건이 있었고요. 네. 14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사망 사고로 이어지네요. 예. 그리고 지난 2월에도 전주의 한 빌라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네. 70대 노부부하고 손자, 20대 손자까지 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뭐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그 가스에 노출이 돼서 부상을 하는 8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네. 일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이라도 가스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을 특히 연통이나 배관 부분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